잠은 내가 자려고 너무 애쓰고 할수록 잠을 못 잘까봐 걱정이 돼서 잠을 못 들게 하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불면으로 오신 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잠을 못 주무셨을 때는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서 감각 이상이나 망상에 빠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혹은 혈관 수축으로 고혈압 등 심혈관계 질환이 일으키기도 합니다. 사실 직장인들 평일날 너무 힘들다 보니 나에 대한 보상으로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자기 전에 보고 있는 경우 많으시잖아요. 그러다가 훌쩍 새벽이 돼버리는 경우는 그걸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때 잠이 오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원장님은 밤에 잘 주무시는 편이신가요? 네, 저는 머리만 대면 잘 자는 사람인데요. 복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소가 바뀌어도 잘 자고 차에서도 잘 잡니다. 근데 한 번 정도 잠을 못 잔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국가대학 준비하면서 공부할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아무래도 제가 가진 불안,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힘들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불면증으로도 상담받으러 오시나요? 네, 불면으로 오신 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런데 불면증에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잠을 못 자서 왔어요 라고 하시지만 그 안에 있는 어떤 이유인지 찾아보면 우울증으로 인해서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고요. 또한 불안이나 다른 질환 혹은 내과적인 질환,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서 잠을 못 주무시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특히 저희는 정서적인 이유로 인해서 잠을 못 주무시는 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꼭 이 부분에 대해서 탐색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면담을 길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정서적인 요인 아닌 경우에도 어르신들이 나이가 드시면서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수면이 나눠지고 쪼개지는 분절, 이렇게 되면서 잠을 못 주무시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수면 패턴의 변화 때문에 어르신들이 오시기도 합니다만, 저희한테는 어떤 정서적인 어려움이나 문제로 인해서 불면이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면 장애 혹은 불면으로 오시는 분들은 자세히 면담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많이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예전부터 많은 건가요? 불면은 요즘 들어서 당연히 늘어난 게 맞습니다. 1960년대에는 대부분이 10시 이전에 주무셨죠. 밤에 불도 꺼졌고 불도 없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평균 수면 시간도 8시간 이상이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더 주무셔야 되는 분도 있고 덜 자도 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5년도에는 평균 수명이 7시간으로 줄었습니다. 1시간이나 줄었죠. 그래서 2005년도 이후에는 10시 이전에 자는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4명 중에 한 분도 없습니다. 주변에 10시 이전에 자는 분 얼마나 계세요?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환경적인 변화가 아주 컸을 텐데요. 인공위성에서 이 환경적인 변화를 찾아보면 밤에도 불이 켜져 있는 지역이 너무너무 많죠. 이런 경우일수록 불면증이 늘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밝아서. 그리고 우리는 낮에 깨어있고 밤에는 자게 돼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뇌 내에 이 생물학적 시계를 딸깍딸깍 작동시키는 제일 큰 게 햇빛입니다. 햇빛. 해가 뜨고 지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신체 리듬은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면 너무 밝으면 못 자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 어떤 이유도 있고,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이 너무 많아지면서 밤에 이 스마트폰 때문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이 요새는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면증에서 다뤄보고 잘 주무실 수 있도록 제가 영업 비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잠을 푹 자는 게 중요한 거는 모두가 알 건데, 오래 안 자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잠을 못 자면 집중을 못 하신다고 오는 분들 많은데, 잠 못 자면 집중 못 하는 게 당연합니다. 이유는 잠을 잘 자고 있을 때 인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공부했던 것도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는 잠을 잘 자야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잠을 못 주무셨을 때는 마치 술에 취해서 면허 취소되는 정도 수준의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서 엉뚱해지고, 혹은 며칠 지나서 약간 감각 이상이나 더 심해지면 망상에 빠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잤을 때 인지 기능이 변화되는 건 큰 거고요. 교감신경이 계속 민감해지면서 혈관 수축으로 고혈압 등 심혈관계 질환이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성장 호르몬 분비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성장에도 문제가 되기도 하고, 혹은 전반적으로 면역 기능이 저하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몸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겠죠. 너무 흔한 말이지만 미는 잠꾸러기, 잘 자면 피부 좋아지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잠이 보약이라는 거는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기능이 잠한테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불면증이란 것은 정확하게 뭔가요?
요거는 진단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잠을 시작하기 어렵거나 혹은 잠을 잤는데 유지하기 어려서 중간에 많이 깨거나 혹은 너무 일찍 일어나서 다시 잠들기 힘든 이런 증상 중에 하나 이상을 동반하는 수면의 질적, 양적 불면 호소가 최소한 일주일에 3번 이상 빈도로 석 달 이상 지속될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직업적으로, 기능적으로 아주 심각한 장애나 손상을 일으키는 경우를 불면증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벼락식에서 날 샜어 이러면서 하루 이틀 수면 사이클이 조금 무너졌어 이런 게 너무 오래되지 않는다면 그건 수면장애라고 할 수 없고요. 또한 시차 적응 때문에 힘들어하신 건 자연스러운 결과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면장애라고는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1개월 이상 지속되면 만성적인 불면증이라고 합니다. 근데 심리적인 요인 외에도 내과적으로 통증이 있는 경우 잠 못 자는 게 당연하고 나도 모르게 위식도 역류 이런 부분이 반복되면서 잠을 방해하는 경우도 내과적인 질환은 흔합니다. 또한 하지불안 증후군이라고 해서 다리를 가만히 들 수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수면장애에 속하긴 하지만 정신적인 이런 거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는 요소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내과적인 요인들 혹은 다른 요인들을 감별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불면증을 만드는 안 좋은 습관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불규칙병입니다. 불규칙병이 뭐냐면 잠을 잘 시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느라고 어떤 재밌는 걸 찾아가다가 혹은 술을 먹다가 등등 잠을 안 자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과다하게 되면서 일상생활이 불규칙적으로 하다 보니 수면의 패턴이 무너지는 경우죠. 그래서 어떤 생활 리듬이 깨졌기 때문에 어떤 때는 너무 많이 자고 그러면 그 다음날 또 밀리고 그 다음에 또 잠이 안 오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죠. 사실 직장인들 평일날 너무 힘들다 보니 나에 대한 보상으로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직장에서 돌아와서 다 끝나고 자기 전에 보고 있는 경우 많으시잖아요. 그러다가 훌쩍 새벽이 돼버린 경우는 다음날 너무 부족하니 내가 주말에 많이 자야겠다 하면서 토요일 일요일날 너무 많이 주무시다가 오히려 월요일날 또 일찍 잠을 못 들어서 힘들어지는 경우들도 있죠. 그 말인즉슨 불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불면증을 생기게 하는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걱정병입니다. 걱정병은 불면을 하게 되면 그 다음날 너무 고생했던 경험이 커서 내일 일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나 자야 되는데 빨리 오히려 8시부터 누워있고 9시부터 10시부터 누워있다가 잠을 못 잘까봐 걱정이 돼서 오히려 잠을 못 자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특히 불면이 만성화됐을 때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왜냐면 걱정을 하게 되는 게 우리를 차츰 각성을 시키게 돼요. 그래서 신경계가 오히려 깨어나고 잠을 못 들게 하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불규칙병, 걱정병이 오히려 불면을 일으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커피를 어떤 분은 너무 예민하실 수 있거든요. 카페인은 수면 시작을 늦추고 중간에도 깨고 수면의 종교를 또 일찍 하게 합니다. 그러니 카페인에 예민하신 분들은 내가 얼만큼 이 커피를 먹었을 때 잠을 못 자는지 이런 것들도 잘 경계를 하시면 좋겠고요. 또한 음주도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잠을 잘 자려고 술을 드시기도 하는데 술이 문제는 잘 자기 위해서는 점점 양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술 자체는 잠을 들기 쉬운 것 같지만 수면의 깊은 단계 3, 4단계는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알코올이 떨어지면 오히려 각성을 시켜버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술은 오히려 수면에 방해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불면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아침 기상법입니다. 아침 기상법은 수면 사이클이 무너졌을 때 내가 아침 8시라고 세팅을 해 놓으시면 내가 아침 7시에 잠이 들었어도 8시에 일어나셔야 됩니다. 30분밖에 못 잤어도 일어나셔야 됩니다. 왜냐면 아침에 기상했을 때 눈을 떴을 때 빛이 들어오면 멜라토닌이 생성이 되고 이런 멜라토닌은 빛이 들어온 지 12시간 내지 15시간 뒤에 이렇게 확 올라갑니다. 그때 잠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규칙병인 분은 아침 기상법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수면 환경 세팅입니다. 무엇보다도 스마트폰을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스마트폰은 온 세계가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자극적이죠. 그러니까 머리를 깨웁니다. 또 스마트폰이 블루빛, 하늘은 파랗잖아요. 파란 거는 낮이라고 우리 머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밤에는 빛이 안 들어와야 되죠. 그러니 밤에 스마트폰을 멀리 하시는 게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암시법입니다. 나는 안 자도 괜찮아 라고 나를 다독이는 겁니다. 물론 잠을 못 자면 힘들어지고 오래됐을 때 문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어떤 기질적인 변화도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이 우리를 잠을 못 자게 해서 더 악화되는 상황이 있으니 우리는 역설적으로 잠을 못 자도 괜찮아 라고 나한테 주문을 외우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서 나를 주문을 외워서 잠을 잘 수 있게 한다면 잠을 못 자서 생기는 이런 일들을 방지할 수 있겠죠. 잠은 못된 애인하고 비슷하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붙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멀어지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잠은 내가 자려고 너무 애쓰고 할수록 내 머리는 깨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잠을 못 자게 되는 경우들이 걱정병의 경우이거든요. 그러니 오히려 잠에 대한 걱정, 잘 자려고 하는 강박에서 벗어나시고 자연스럽게 안 자도 괜찮을 수 있다라고 나를 달래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암시법이나 아침 기상법, 그 다음에 수면 환경 세팅법, 이런 것들이 사실은 수면 불면 장애에서는 인지행동 치료라고 묶어서 설명할 수 있는데, 내 생각과 행동들을 조종하는 과정들이 사실은 수면 장애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를 내가 익숙하게 해서 습관하면서 그러면서 수면 장애가 개선될 수 있는지 봅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저희는 특히 수면제가 아닌 약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저희가 하는 거는 약을 안 드셔도 주무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이고, 약을 드시더라도 수면제가 아닌, 왜냐면 수면제가 너무 잘 드니까 다른 약들보다 이걸 더 찾게 돼요. 심리적인 의존도 생기니까요.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맨날 의지해도 되지 않는 약한 약부터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수면 장애가 의심이 되고 너무 힘드시다면 수면에 관한 전문가를 찾으셔서 수면에 어떤 기저질환이 있는지 혹은 수면 장애에 동반되는 다른 뭐가 있는지를 잘 찾아보시고 상담해 보시고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불면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불면증 겪는 분들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만큼 힘든다는 거는 너무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잠을 못 자서 괴로우시지만 오늘 영상을 보시고 이대로 한번 따라 해보시겠어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잘 달래주시고 일상생활을 규칙적으로 하게 되시면 내 머릿속에 있는 돌아가는 생체 시계가 잘 맞춰서 나를 자연스럽게 잘 수 있게 해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해당 영상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